안녕하세요. 오늘 신곡을 발표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라이브를 켜서 잠깐이나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길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안녕하세요.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빅보이드가 공개된 지 지금 6시간째 흘러버렸는데 음악이랑 비디오랑 뭐 이것저것 다 체크해보셨나요? 저녁 먹었어요? 예, 저녁 먹었습니다. 제가 빅보이드 공개 직전까지 집에서 혼자 카레를 끓였어요. 그래서 카레 먹었습니다. 빅보이드 공개되는 거 보고 이것저것 일 처리한 후에 기분 좋게 카레 먹었습니다. 군밤 장수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뮤직비디오의 제 모습을 보고. 그 모자가 저희 스타일리스트 신민철 씨와 함께 이제 작업하시는 최주희 씨라는 분이 직접 뜨개질 해주신 모자입니다. 카레 토핑 올려 드시나요? 아니, 토핑은 올리지 않았고요. 카레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좀 기본적인 채소들이랑 고기는 이제 부채살로 해서 먹습니다. 근데 이제 카레 끓일 때 여러분 토마토 파스타 같은 거 드실 때 쓰는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 그걸 좀 섞어서 약간 토마토 소스 맛이 나는 카레로 라이브 이제 또 발매하기 전에 저희가 빅보이드 라이브를 몇 차례 했지만은 발매 후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익숙한 상태에서 라이브를 하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작업실이신가요? 예, 작업실. 정확히는 제가 집에서 작업하는 편이어가지고 작업방이에요. 여튼 많이들 신곡 체크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공연장에서 또 빅보이드 연주하는 저희를 보면서 또 다 같이 뛰어주시면은 더 또 좋은 경험이 2차, 3차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연 일정 언제 나와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아까 저기 카운트다운 판타지라는 이제 공연 공지가 그쪽에서 올라갔을 거예요. 저희가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공연을 하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공연장 보러 오시는 분들은 저희랑 같이 해넘이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떼창은 어느 부분에서 하면 좋을까요? 하고 싶으신 데를 찾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해주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 여기서 하는구나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요? 한주님 비염이신 건가요? 감기는 아닌 것 같고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약간 비염이 살짝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콘 또 언제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뭐 비밀이지만 저희가 다음 단독 공연 이야기도 이미 시작을 했어요. 어디서 하면 좋겠다, 뭐 언제쯤 하면 좋겠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은데요. 사실 발매라든지 뭐 콘서트 티켓 오픈이라든지 이런 순간을 앞두고 막 그렇게 떨지 않는 편인데 저 무대 오르기 전에도 사실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발매는 이상하게 좀 많이 뭔가 떨림과 약간 설렘과 기대가 돼서 그 유튜브 최초 공개 프리미어 그 창을 계속 켜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채팅 올리시나 계속 지켜봤었어요. 뮤비 동선이나 제스처, 미니 피아노 소품 사용 이런 것들은 디렉터가 따로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뮤직비디오 감독을 저희 틱택톡 뮤직비디오 만들어준 송기호 감독이 이번에 다시 역할을 해주어가지고 이제 기호 씨가 여러 가지를 지휘해 주셨고 그리고 기호 씨한테 협조해 주시는 뭐 미술 감독님, 스타일리스트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계셨죠. 그 빅보이드 아까 뭐 비하인드 같은 거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곡을 이제 완성했던 거는 신소사이즈 X 공연 콘서트 저희 킨텍스에서 했던 최근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성을 시켰어요. 그때는 이제 미발표곡을 셀리스트에 넣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저희 안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멤버들한테 그러면 한번 기다려봐라, 내가 괜찮은 거 하나 있으니까 기다려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멤버들이 이제 다행히 그 저를 믿고 기다려줘서 그래서 그 시점 그 콘서트 준비했던 시점쯤에 곡을 완성을 했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셔가지고 힘내서 이제 공연 후에 뭐 스튜디오 작업들 뭐 녹음, 믹싱 뭐 이런 것까지 다 탄력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뒤에 배경에 나온 그림만 약간 풀어서 말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빅보이드에 사용된 그 아트워크들은 이제 그래픽스 코어라고 최근에 개봉했던 그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간접적으로 그 알게 된 그 개념일 텐데 악보를 이제 저희가 보통 오선지에 음표를 새겨서 악보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악보 자체를 그림으로 만들어서 작곡가가 이제 마음대로 하는 그런 방식인데 20세기 이제 뭐 중반쯤에
좀 해서 걸쳐서 활동했던 현대음악가들이 이제 많이 그런 작업을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코넬리우스 카듀라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을 작곡가가 그냥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고, 작곡가랑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뭐 화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협업해서 그런 악보들을 완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그 그래픽 스코어를 만든다라는 명목으로 사실 좀 낙서를 해본 거죠. 그래서 그 낙서를 이제 제가 11페이지 가량 했어요. 빅보이드 악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이제 커버 아트에도 콜라주처럼 쓰이고,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에도 벽이 계속 움직이는데 그 벽들도 그래픽 스코어가 그려진 벽들을 사용하게 돼서 뭐 그렇습니다. 엄마 말 안 듣게 생긴 목소리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어머니 말씀 잘 듣겠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엄마가 픽보이드 공개되고 제가 따로 연락 안 드렸는데도 먼저 저한테 그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잘 봤다고, 군밤장수 모자 잘 봤다고 하시면서 멋지다고 해주셔서, 이제 엄마 아들이니까 뭐 멋있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잘 이렇게 좀 훈훈한 모자 간의 대화 한번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좋진 않지만은 오늘 정도는 딱 인스타 라이브 한번 켜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또 나누게 됐고요. 뭔가 궁금하셨던 게 있으면은 제가 답변 가능한 선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드 집업 어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무인양품 무지고요. 제가 사실 무지 처돌이라서 자주 가거든요, 무지를. 빅보이드와 함께할 음식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뭔가 약간 시원한 맥주 마시면서 뛰돌면서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군밤 모자 구매처요 제발요 하셨는데, 그게 아까 이야기 들었지만은 그게 이번 뮤직비디오 때문에 뜨개질해서 새로 만든 거여가지고, 그 최주희라는 디자이너 분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서 구매처가 없네요. 근데 그 최주희 씨의 브랜드를 알려드려야 되나? 혹시 콕스피핀 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시네요. COXSPIPPIN. 이거 여기서 이제 뜨개나 뭐 이런저런 거 해서 모자도 제작하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신서사이즈 콘서트 때
입었던 의상에 들어간 그 이끼 같은 접근이 있거든요. 그것도 뜨개로 같은 주희 씨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앨범 커버, 나 뮤직비디오 배우 모델분들은 보통 어떻게 구인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일단 이번 빅보이드 앨범 커버의 경우는 그 이제 피아노처럼 생긴 악기가 있는데 챈발로라고 하는 악기예요. 챈발로 혹은 하프시코드라고 불리는 악기고, 그게 바로크 시대 때 바흐 같은 사람들 활동했던 그 시대 때 이제 피아노보다도 이제 먼저 사용됐던, 그 피아노라는 악기가 개발되고 나서는 이제 그 하프시코드의 자리를 피아노가 채우게 됐는데, 이제 피아노 이전에 챈발로라는 악기가 있었고, 그 챈발로 전문 대여 업체를 통해서 이제 대여를 했어요. 제 친구 중에 그 챈발로 연주자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좀 아예 소개를 받아서, 그 악기 밑에 보시면은 모델 한 분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분은 멀수라는 싱어송라이터시고, 이제 저랑 굉장히 오랜, 한 17살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10년 넘었죠. 저랑 굉장히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이제 그 친구 뮤지션이고, 저희 웅희랑 그 멀수 씨랑 같이 작업실도 오래 쓰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형을 이제 섭외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빅보이드 제작을, 그러니까 뭐 음원 제작뿐만 아니라 이제 뭐 커버 아트, 뮤직비디오 이것저것을 기획하기 위한 뭔가 아이디에이션을 했는데, 제가 이제 AI로 이미지를 좀 만들어 봤어요. 아, 이런 그 챈발로랑 뭐 이런 약간 모범적인 이미지의 모델이 같이 나오는 뭔가였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챗GPT한테 이제 제작을 부탁을 했는데, GPT가 만든 이미지에 묘사된 남자 모델이 그 멀수랑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아 그냥 멀수를 섭외하자라고 웅이가 처음에 제안을 해줘가지고 이제 섭외를 진행하게 됐고, 촬영장에서 멀수한테 그 악기 옆에 서보세요, 밑에 들어가 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 좀 하면서 나온 사진이에요. 사진 촬영은 저희 촬영 계속 같이 해주고 있는 그 하태민 작가가 촬영을 맡았고요. 그 촬영한 거를 인쇄해서 이제 그 위에 제가 유성 매직으로 그림을 그린 게 현재 완성된 커버 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산 씨 빅보이드 제목 바밍 타이거의 빅벗에서 영향 받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당연히 아니고요. 이제 산 씨한테 제가 바밍 타이거 일을 또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빅보이드라는 곡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주니까 바로 분개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빅벗 따라하냐고. 당연히 아닙니다. 라디오헤드 좋아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김리아가 누구죠?
살 빠지셨나요?로 물어봐 주셨는데 살이 되려 좀 하루하루 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체중계 올라가 보면은 숫자는 항상 똑같은데 모르겠네요. 마스터링 썰 궁금해요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가 간만에 이제 다른 엔지니어분이랑 마스터링을 진행했어요. 나카무라 소이치로라는 일본 분인데 그 이제 춘추 형이 아무래도 저희 믹싱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어 그쪽이랑 작업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줬고 놀이도감 이제 최근에 발매된 트루스버스터 마스터링을 그 나카무라 소이치로 선생님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때 경험이 좋았는지 하게 됐고 뭐 별다른 막 에피소드가 크게 있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일본에 계셔서 저희랑 직접 대면은 못했지만 못하고 이제 메일을 통해서 춘추가 이제 그 음향적인 뭔가 피드백을 그쪽에 전달하고 하는 식으로 소통이 그냥 이루어졌어서 작업실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 어, 작업방이 아이고, 작업방이 이제 천장이 세모예요. 그리고 악기들이 있고요. 여기 이쪽에도 악기들이 있고요. 장비들이 있고요. 저기 그 방 밖에도 제가 악기 거치해놓고 보관하는 공간들이 있어서 기타 같은 거 짜라락 세워져 있고 뭐 건반 같은 거 짜라락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작업실을 따로 구하는 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집에서 작업하는 게 좋아서 이사를 다닐 때 이제 작업이 가능한 집, 뭐 예컨대 소음 민원에서 좀 자유롭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제 음악 작업하기 좋고 이런 집을 알아보는 그 어떤 저만의 그게 있죠. 기준이 있죠. 저희 집이 전에도 음악하는 분이 살던 집이라 더 이제 저희 집이 저기 뮤지션 수민 씨가 살던 집이었고 그 제가 전에 살던 집은 이제 이태원 쪽이었는데 거기는 또 오존 씨한테 제가 집을 물려받았었어요. 자꾸 이제 음악하는 동료들 집을 물려받는 삐딱한가요 지금? 이게 완전히 맞지가 않네. 카다판에서 부를 새해 첫 곡 정해놨어요. 오늘 마침 카운트다운 판타지 셋리스트를 만든 참이라서 하지만 비밀입니다. 수염 없는 최용이 대 안경 안 쓴 김춘추 중에 선택하라는 분이 계신데 수염 없는 최용이를 선택할게요. 왜냐면은
웅이는 꽤 장기간 수염 없이 살았었어요. 실리카게 활동할 때도.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수염 없이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춘추한테 안경은 이제 신체 일부 같은 것이어서 그에게 안경을 뺏는 거가 훨씬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수염 없는 최용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체육관에서 공연해 주신다는 거 들었어요. 기다릴게요 라고 하셨는데, 예, 죄송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죄송해요.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어요. 빅보이드 첫 스케치는 언제쯤 나온 거였나요? 라고 하셨는데, Everyone into the void 라고 했던 그 멜로디는 몇 년 전에 제가 그냥 그렇게 멜로디만 만들어 놓고 이제 묵혀놨던 테마고, 이제 나머지 요소들 뭐 편곡적인 게 됐건 뭐 앞에 피아노 테마라든지 그런 것들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거긴 해요. 아까 이제 신서사이즈 X 준비하면서 만들었다고 했던 그때. 장롱 데모 맞아요. 장롱 데모였고, 장롱에 그렇게 묵혀놓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디벨롭 하는 경우가 진짜 많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곡을 많이 써놓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책 이야기 물어봐 주셨는데, 책 추천해달라는 분이 간혹 계신데, 제가 요즘에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책 얘기를 누군가와 했는데, 요즘에 진짜 많이 못 읽고 있다 싶더라고요. 그나마 최근에 읽고 있던 책이 무슨 비평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 전기가울이라는 저기 출판사 같은 데서 이제 도서 서비스, 구독형 도서 서비스를 진행하세요. 뭐 얼마씩 내면은 특정한 주기에 맞춰서 책을 이렇게 몇 권씩 보내주시는데, 거기서 보내주신 책 중에 뭐 비평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제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비평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 있었고, 그 좀 얇은 책인데 그거를 한 반절 정도 읽다가 덮어둔 상태입니다. 마이크 MD421 공연할 때는 쓰죠. MD421N 정확히는 빈티지한. 립밤 정보를 많이들 물어봐 주시네요. 근데 이게 그 이름이 항상 헷갈려서, 그 심지어 이
좀 표면이 다 닳아가지고 브랜드 이름을 확인할 수가 없어. 나중에 기회 될 때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작업실에서 일어날 때 머리 안 박으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런 저기 나무로 마감된 저런 라인들은 이제 좀 높이가 낮아서 머리를 박곤 해요. 여기 요 흰색 키보드 같은 거 좀 다뤄야 될 때는 불편하긴 한데, 저런 부분만 아니면 작업방에서 머리를 잘 박진 않고. 근데 저 평소에 머리를 잘 박아요. 어디다 막 잘 부딪히는 편이라서. 모노포닉 vs 폴리포닉 신디사이저 중에 하나만 쓴다면 물어봐 주셨는데, 당연히 폴리포닉입니다. 폴리포닉 신디사이저는 모노포닉 표현이 되는데, 모노포닉 신디사이저는 폴리포닉 표현이 안 되니까. 사주나 타로 이런 거 믿는 편이냐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믿는 분들이나 그걸 파고드는 분들한테 저의 팔자 좀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라브르켓이라는 브랜드 립밤이라고 하네요. 아까 물어봐주신 분들. 라브르켓입니다. 고마워요, 민구리 씨. How are you? 라고 물어봐주셨는데 I'm fine입니다. 요즘 빠져있는 것은 진짜 매일매일 지금 사실 실리카겔이 다른 신곡들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뭐 다 계획이 있으니까 빅보이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음악을 발매하려고 하고, 데모를 진짜 미친 듯이 작업하고 있고, 작업하는 되는 대로 이제 멤버들 들려주고, 주변 지인들, 작업하는 지인들한테 좀 많이 들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그거밖에 지금 안 보여요. 거의 이제 다른 일상적인 그 관심사들이 당연히 중요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저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새로운 곡 작업하는 것들입니다. 머리를 딱히 기르고 있지는 않아요. 전 주기적으로 잘라주고 있습니다. 뭐 악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뭐 일렉 무조건 중고 비싼 거로 시작하세요라고 하셨는데, 뭐 이제 어떤 배경이 있어서 뭔가 조언을 남겨두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이제 제가 악기를 선택하는 기준은 그냥 남의 말 안 듣고 자기한테 꽂히는 거를 사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뭔가 데모를 봤는데 너무 그냥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근데 뭐 다른 사람이 그거 좀 별로야 라고 하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약간 악기쟁이들이 괜히 저한테 그거 사면 후회할 걸이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약간 오히려 그게 더 후회되는 결정이었던 적이 많이 있었어서, 뭐 악기의 외형이 됐건 뭐 퀄리티적인 부분이 됐건, 그냥 본인이랑 뭔가 그 연이 닿는다는 느낌이 들면은 고 하십시오. 인코그니토 좋아하시나요? 물어보셨는데, 예전에 대학 입시 준비할 때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요즘 보는 애니 있나요? 물어봐 주셨는데 최근에 그 타코피의 원죄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탈모 멈췄나요? 유유라고 물어보셨는데 탈모는 멈추지 않습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시험 쳐야 하는데 응원해주세요. 시험 바라는 결과 나올 것이 결과가 님이 바라시는 대로 나올 것입니다. 전 한주님의 GV가 너무 좋아요. 자주 해주세요. 아니 GV가 제가 이렇게 라방 켜서 말하는 것도 사실은 막 제가 엄청 막 이렇게 좋아하는 류의 활동은 아니기는 해요. 뭔가 말 많이 하는 걸 그렇게 물론 친구들끼리 수다 떨고 뭐 이런 거 말고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를 엄청 선호하지는 않았어서 특히나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중간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GV를 하면은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많이 안 했는데 한동안 안 했었는데 최근에 성류의 빛깔이라는 작품 GV를 참여하긴 했었죠. 근데 뭔가 진짜 해야겠다 싶은 작품들은 할게요. 진짜로.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GV 활동도. 저 실리카겔 댄스 멤버로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 안 될걸요 아마? 왜냐면 제가 은근 추거든요. 그래서 저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그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주님의 탈모를 제게 넘겨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안 돼요. 그건 너무 큰 짐을 안겨드리는 셈이라서. 말 대신 음악으로 얘기하는 디제잉은요? 가끔씩 한주님 디제잉 생각나요라고 하셨는데 디제잉도 사실 놓은 지 좀 오래됐죠. 간혹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최근에 그 저희 모임별 선생님께서 뭐 파티 같은 거 할 건데 와서 가볍게 틀어달라고 하셨을 때 진짜 많이 망설였어요. 오랜만에 또 모임별 너무 제가 좋아하고 오랜만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일단 그 마음은 접어봤고 그리고 그만큼 디제잉은 좀 조심스럽다 지금. 몽골 공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가고 싶어요 저희도. 이번 곡 작업하면서 같이 만든 꼭꼭 숨겨둔 데모들이 있을까요? 데모가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잠깐 탁 한 건데
전쟁과 음악이라는 책 추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DAW 에이블톤 vs 메인스테이지 얘기하시는데 메인스테이지는 이제 작업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서 좀 비교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그 질문을 라이브용 프로그램으로 따졌을 때를 물어보신다면은 둘이 이제 좀 컨셉이 많이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에이블톤은 이제 좀 시퀀싱 위주의 그 라이브 퍼포먼스에 이제 강점이 있고, 메인스테이지는 이제 키보드 퍼포먼스 기반의 이제 레이아웃을 짜는 거에 너무 그 특화된 프로그램이라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뭐 시퀀싱 위주의 걸 해야 되면 에이블톤을 쓰는 거고, 근데 뭐 키보디스트 시다 하면은 메인스테이지를 쓰는 거고, 지금 실리카게 라이브에는 에이블톤 라이브가 이제 라이브용 DAW로 채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한주님 머리에 웅이씨 턱수염 심을 생각 있나요? 되면은 웅이한테 좀 부탁해볼까 싶네요. 멜로디나 곡은 무엇을 하실 때 잘 떠오르시나요? 그냥 그러는 순간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 작업 생각은 항상 하는 거니까. 감질맛 나죠? 전자음악 추천해달라는 분이 계신데, 그 한국 뮤지션 중에 스콜치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원래 스콜치돌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친구인데, 이름을 스콜치돌스에서 스콜치로 바꿔서 최근에 발매를 한번 했고, 그 제가 저랑 이제 소통이 되게 잦은 친구인데 음악을 너무 잘하고 인성도 좋고, 인성이 뭐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이제 그냥 제가 친구로서 좋아해가지고 그 친구 음악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성룡의 빛깔 GV 준비하면서 티그란 만수리안이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아르메니아 작곡가고 예전에 그 소련 시절 때부터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쓰는 이제 아르메니아 모드 스케일, 아르메니안 선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오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그 그런 오묘한 느낌을 즐겨 보시면 추천할지.
나 꿈을 자주 꾸시려나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 제가 언제 한번 인스타 스토리에 뭘 막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사진을 올린 적이 있어요. 기계 같은 거. 근데 그게 수면 더원 검사라고 이게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편이라서 수면 그 의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 검사를 받고 있는 사진을 제가 찍어서 올렸던 건데 검사 결과를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검사 후에 좀 되게 특이한 수치를 보셨다고 하신 게 보통 1분 졸거나 5분 졸거나 하면은 그 꿈을 안 꾼대요. 보통은 전 몰랐거든요. 그 꿈을 꿨냐 안 꿨냐도 수치로 그게 검출이 되는데 저는 1분을 자도 꿈을 꾸고 5분을 자도 꿈을 꾸고 3시간을 자도 꿈을 꾸고 그러니까 좀 비정상적으로 꿈을 많이 꾸는 그 뇌를 뭐 가졌댔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꿈을 너무 많이 꾸어서 일종의 약간 기면증의 한 현상이라고 하시던데 거의 약간 일반적인 사람들한테서는 정말 거의 볼 수 없는 수치, 꿈 수치가 그렇게 나와서 또 신기한 게 꿈을 줄이는 약이 있다라고 그게 뭔가 약간 무슨 뭐 옥시토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거랑 뭐 연관이 돼 있나 봐요. 꿈을 꾸는 게 그런 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약을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게 약간 먹으면 속이 막 엄청 뒤집힐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겁나서 그 약을 못 먹었어요. 처방만 받고. 여튼 뭐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때 걱정해주신 분들이 좀 주변에도 있었어서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기도 하고 뭐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었다를 알려드려 봅니다. 가위 눌리신 적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가위를 자주 눌려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눌리는데 요즘에는 잘 안 그러고 요즘에는 저기 저랑 그 멜라토닌을 이제 거르지 않고 복용 중인데 매일 밤. 근데 멜라토닌 먹고도 못 자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뭔가 그 후로는 가위는 이상하게 안 눌리더라고요. 현주님이 자장가를 만들어도 재밌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장가라기보다는 이제 앰비언트 앨범을 내고 싶다라는 욕망은 있죠. 그거 들으면서 주무시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에 미래에 나온다면. 귀신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가위를 눌리는 게 이제 그 귀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저는 좀 다른 감각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서 전 불을 켜놓고 자요 일단. 완전 환하게 켜놓는다는 게 아니라 간접등 정도. 얼마 전에도 멜라토닌 먹고 이제 한 1시쯤 누웠나? 했는데 이렇게 자는 듯 싶더니 자꾸 깨는 거예요. 한 4시쯤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업방 와서 작업하고 약간 그런 패턴들이 좀 자주 있습니다.
캐롤 어떠세요? 라고 하셨는데 빅보이드가 약간 의도치 않게 캐롤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지 않나요? 뭐 이제 그 약간 약간 이상한 얘기일 수 있긴 한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고 캐롤도 부르고 노시는데 물론 저도 이제 그런 분위기 훈훈한 분위기를 사람들이 즐기는 걸 보면 너무 보기 좋고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그 소재들 뭐 캐롤도 그렇고 약간 산타 할아버지라든지 그런 게 약간 저랑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고 그냥 제가 크리스천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캐롤 발매하는 것 자체는 너무 재밌을 것 같지만은 어떻게 약간 감정이입을 해서 만들어 봐야 될지는 좀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실리카겔식 캐롤. 어쨌든 일단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빅보이드가 어쩌다가 그런 역할을 하듯이 돼서 잠시나마 빅보이드로 좀 즐겨주시면은 메리 공허 크리스마스. 한주님은 종교 없으신가요?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들의 관심은 좀 많기는 해요. 뭐 괜히 성경 사서 막 읽어보고 이런 적은 있었어서. 앨범 계획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미친듯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도 앞으로 그 표현할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산타가 타고 다니는 것은? 라고 문제를 내셨는데 썰매죠. 이제 루돌프라고 대답하는 걸 의도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최근 알게 된 밈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그 저기 뭐야 로미로미 마사지 테라피였나? 어쨌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마사지를 하는 무언가를 봤어요. 이제 그게 뭐 실제로 있는 테라피 종류인 것 같은데 뭐 그게 약간 너무 생소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밈화될 여지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라이브 언제까지 할 거냐 물어봐 주셨는데 한 1시 정도까지 10분 후에 끌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 한 번만 해주세요. 캡처 타임 그러니까 뭔가 포징을 하면은 가져가시겠다.
아쉬우시죠? 아쉬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 켰잖아요. 이게 또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서 길을 나중에 또 길을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특별하게 방송을 켤 테니 그때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공연 끝날 때쯤 하는 멘트와 상당히 비슷하네요. 아까 저기 뭐야 영어 가사 노래할 때 악센트 뭐 어떻게 신경 쓰시는 거 있냐 물어봐 주신 분이 있는데 약간 특정 단어들은 영국식 악센트를 주는 게 재밌다라는 그게 있기는 해요. 뭔가 뭐 영국 음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냥 그런 요소들을 녹여내려고 하나 싶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댄싱이면은 딴싱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뭐 이거 악센트라기보다는 그냥 발음 자체를 얘기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다음에 라이브 켜고 잠자는 방송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여서. 루돌프가 노페인을 부르면 뭔지 아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모르겠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과일 있나요?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약간 천혜향 뭐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귤의 그 뭐야 교배종이라고 계량종이라고 해야 되나? 귤 같은 애들의 천혜향 뭐 레드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황금향 냉장고에 이렇게 착 놔놨다가 시원할 때 이렇게 확 먹으면은 좋더라고요. 사실 과일을 잘 안 먹어요 제가. 혼자 사는 분들이 과일을 잘 안 먹게 되는 그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 산타는 산을 타죠. 아 산타가 타는 거 아까 그 퀴즈 내주신 분 제 썰매라고 거만하게 대답했는데 루돌프 의도하셨죠? 썰매라고 하겠습니다라고 자만에 빠져서 대답했는데 산타는 산을 타기 때문에 산타 산타페예요. 그래서 정답이 이런. 제일 싫어하는 채소 알려달라 하셨는데 저는 뭐 딱히 싫어하는 야채가 채소가 글쎄요 딱히 없는데요. 뭐 브로콜리나 연근 같은 거 안 드시는 분들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걔네들도 좋아하고
풀 먹는 거를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서. 근데 모르겠다. 짱남한테 할 고백 멘트 추천해주세요. 너무 어려운데요? 짱남한테 할 고백 멘트. 그걸 짱남한테 물어보는 거야. 죄송해요. 고수도 좋아합니다. 아직도 진격거 최애 아르민인가요? 맞습니다. 한주 니 귀여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짱남한테 고백 멘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뭐 담백하게 나 너 좋아하는, 나 너 좋아해, 뭐 약간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나 뭐 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 뭐 약간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네요. 그럼 저 김한주라는 사람한테 고백하려고 하는데 멘트 추천 좀 해주세요. 김한주한테 고백할 때 멘트 추천. 모르겠어요. 한주님 픽 올해의 앨범 궁금해요. 아, 올해 정말 좋은 앨범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어, 일단은 백현진 씨의 서울식 낮사이드, 밤사이드 두 장의 앨범이 동시에 나왔었는데 올해 제가 추천사도 써드렸었고, 근데 진짜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 좋은 작업들이 진짜 많았어서, 톨토이즈라는 밴드의 터치라는 앨범도 올해 나왔는데 너무 좋게 들었고, 아, 디존 너무 좋죠. 디존
디종의 앨범도 이제 올해 진짜 좋게 들은 앨범 중에 하나고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근데 저기 최근에 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나와서 두 곡을 라이브를 하는 걸 봤는데 아 라이브가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디종 라이브. 우희준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들어봤죠. 그 몇 주 전에였던 것 같은데 신도시에서 우희준 씨 그 공연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보러 갔었어요. 옴이라는 이제 뮤지션하고 KHC라는 뮤지션하고 우희준 씨가 셋이 이제 약간 프로젝트 팀처럼 공연을 준비하셨던데 약간 옛날 생각도 좀 나고 되게 귀엽게 잘 본 느낌 공연을. 그 KHC랑 옴은 제가 평소에도 되게 관심 갖던 뮤지션들이었고 우희준 씨는 뭐 요즘 제 주변 동료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힙합 안 들으실까요 혹시? 라고 하셨는데 힙합도 좋아해요. 그 힙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뭐 약간 하이퍼팝, 디지코어 이런 쪽으로 활동하시는 이제 에피님 음악도 재밌게 들었고. 케이팝 앨범 중에 누가 제일 좋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그렇게 케이팝도 정말 항상 훌륭한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코르티스, 아일리 뭐 다 뭐 르세라핌 그 음악들이 뭐 하츠 투 하츠라든지 그 편곡적으로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음악을 만들고 좀 정리하는 입장으로서 그 정리가 되게 잘 된 음악을 듣고 약간 그 기분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그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간에 성유빛깔 GV 때 착장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그날은 다 개인 사복이었고 바지가 무인양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주황색 후리스는 진짜 엄청 예전에 산 그냥 빈티지고요. 모자는 하우스 오브 모서리라는 그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검색하면 나올 텐데 거기서 제가 샀습니다. 무인양품 모델이신가요? 무인양품 모델 하면 너무 좋겠네요. 좋아하는 과자 있어요? 물어보셨는데 제가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작업할 때 가끔 까먹긴 하는데 과자도 이제 무인양품의 과자들이 진짜 맛있는 게 많아요.
무인양품 그 과자는 아닌데 우메보시 사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좀 계획한 시간보다는 늦어져서 이제는 방송 종료하고 다시 음악 좀 만들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양품 광고 아닙니다. 뭐 뒷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순수하게 저의 이제 호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무인양품 카페 못 가봤어요. 근데 그 무지 호텔도 있고 무지 카페도 있다는데 둘 다 가보고 싶은데 둘 다 너무 못 가봐가지고 가보고 싶네요. 하여튼 빅보이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저는 또 여러 가지 음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